9번입니다. 어떤 3차 함수한테다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두 개의 극대가 생겼고 근데 그 극대값이 같다. 그렇게 되려면 이 3차 함수의 대칭점이 x축 위에 존재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 대칭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분들은 변곡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과분들은 이 3차 함수의 도함수, 그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 이꼴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1,0을 지나가야 돼서 p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나아 조건에서 등차 중앙을 이용해 보시면 AO가 3임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조건을 이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는데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항상 그대로 풀릴 것이고 여기는 D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풀리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3-D로 풀려버리게 되면은 6은 8이다.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은 음수가 되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차가 4임을 알 수 있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가 구하라고 했는 A10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A5에서 공차가 5개 더 들어간 거니까 이제 23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일단 삼각형 ABC에서 주어져 있던 조건들을 표시해 보시면 AC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이제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C 길이를 뭐 X라고 해서 이걸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해 주시면 AC의 길이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2로 얻어지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지금 60도와 2루트 3이 마주보고 있고 2루트라는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사인 C가 2분의 루트 2라고 나와지면서 저 각시는 이제 45도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삼각형 PBC를 보시면은 역시 이제 주어져 있는 정보를 나타내 봤을 때 15도라고 하는 지금 특수각이 아닌 각이 제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요 부분의 각이 이제 135도인 걸 알 수 있고 그럼 역시 여기서도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PC 길이를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형 APC 넓이를 구해야 되는 존재인데 아까 C가 45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요 사이각이 30도인 걸 알 수 있고 지금 두 변의 길이를 구해냈기 때문에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3번이 답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12번입니다. 직선 L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GT다. 그래서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gt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함수가 지금 만나서 생긴 교점 AB, 이 AB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두 함수를 연립하겠습니다. 자, 이때 생겨난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근데 지금은 이제 t라는 변수에 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알파 t, 베타 t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을 알파 t, 베타 t라고 하면은 물론 일반성을 잃지 않고 여기서 저는 베타 t가 더 큰 거라고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각각은 a와 b의 x좌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제 얻을 수 있을 거고 선분 AB의 길이가 지금 2t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인 점을 이용하면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이 이제 잡혀야 될 거라서 그래서 이제 요 길이가 루트 2t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게 지금 루트 2t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제 해보면은 GT는 4분의 2t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얻어질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극한을 계산해 주시면 이제 2분의 1이 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3번입니다. 가하 조건에 의해서 sin a 파이의 제곱은 1이다.
즉 sin a 파이는 풀마 1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단에서 a가 0 이상 2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범위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 a의 값은 2분의 1과 2분의 3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나 조건 f랑 g를 이렇게 이제 합성시켰는 이 식이 0이 되는 방정식 그것의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다. 그럼 어쨌거나 fx가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이제 0이 뜰 것이고 그러면 이 gx가 그 어떤 값이 되었을 때의 x들을 다 더해서 2분의 5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gx 쪽에서 결국은 x 후보들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gx 그래프 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범위만큼 이제 gx, 즉 sin x 그래프를 그렸고요. 이제 gx가 어떤 알파가 되었을 때 이제 x의 값, 정확히 말하면 그 x의 값의 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알파가 만약에 이 높이였다라면은 지금 x는 하나밖에 잡히지 않고 그러면 그 x의 합은 2분의 파이겠죠. 그 다음 이제 알파가 이렇게 뭐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x는 두 개가 잡히게 되고 그러면 이때의 x의 합은 파이가 나올 것이고 알파가 0으로 잡히게 되면은 세 실근이 존재하게 되고 이때의 x의 합들은 3파이. 나머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해의 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뭐 각각 3파이와 2분의 3파이가 나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정식에 결국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결과들 중에서 합쳤을 때 2분의 5파이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 파이와 2분의 3파이를 합친 경우겠죠. 따라서 fx 이꼴 0의 한근 알파는 지금처럼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든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잡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0의 두근 마이너스 1과 k를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시게 되면 k가 1 마이너스 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a 값을 두 개 얻어놨었고 그리고 이제 k는 0과 1 사이여야 된다. 그걸 이용해 보시면 a는 2분의 1만 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k 값이 2분의 1인 게 구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fx라는 이차함수는 최고 창의 계수가 1이면서 마이너스 1과 k 2분의 1을 근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1, x 빼기 2분의 1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고 이 식에서 f의 값을 구해주시면 2분의 9가 나와지겠습니다. 14번입니다.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x 이꼴 k에서도 이제 미분 가능해야 될 거고 그러면 x 이꼴 k에서 연속도 돼야 되겠고 그 좌우 미분계수도 이제 일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각각에 의해서 이제 식을 세우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이제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일치한 상태를 나타내면서 이 값 자체가 이제 FK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같은 이유로 이제 이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지면서 K에서 미분 가능, 즉 K에서의 미분계수 F-K 그 자체가 됨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 같은 경우는 A가 이미 F-K인 상태이기 때문에 즉 A가 1이면 F-K는 1이다. 바로 참임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입니다. K가 3이면 그래서 이제 지금 얻어놨는 식에다가 K에 3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식이 얻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두 식을 연립하시게 되면 B제곱은 3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b의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 값도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디귿 fk랑 f-k가 같다. 자, 아까 이 식들이 fk고 이 식들이 또 f-k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다라는 말은 요렇게 두 개가 같은 걸로 볼 수 있고 양수 a이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 주시게 되면 k는 1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K가 1임을 이용해서 역시 니은과 비슷하게 이제 식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은
B와 A의 값이 각각 구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fx와 x축 사이의 넓이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이제 정적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지금 이제 k가 1인 경우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제 원점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인데 x절편이 각각 b랑 3b.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개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에서는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삼각형 넓이로 구해주시고 그다음 1부터 3b까지는 이제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b의 값이 3분의 루트 3임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시면은 디귿이 참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15번입니다. 어떤 항은 그 앞에 나와 있던 두 개의 항, 그 두 개의 항의 합이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에 이렇게 다르게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데 결국 더해서 지금 홀수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상황을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홀, 짝짝처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그 더했는 결과를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어떤 짝수를 반으로 나눈 결과는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홀짝짝 홀처럼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그 홀수인 결과가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경우는 홀수로 끝이 나게 되겠죠. 자, 지금 이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수열에서 연달아 등장하는 세 개의 항이 있을 때 마지막이 짝수인 경우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마지막이 짝수인 경우는 그 앞의 결과가 홀홀이거나 짝짝인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A1이 1이고 A6이 34인 상황에서 이 연달아 나오는 세 개 항에서 이 세 번째 게 지금 34, 즉 짝수였기 때문에 이 앞에 올 수 있는 두 개의 항은 홀홀 아니면 짝짝만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자, 아까 이웃한 세 개의 항에서 세 번째 게 홀수인 경우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게 홀수인 경우는 그 앞의 결과가 무엇이든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결과가 짝수인 거에만 지금 일단 좀 접근을 해볼 건데 그럼 그런 논리대로 가자라면 지금 이 2번 경우에서 얘를 세 번째 걸로 봤다라면은 지금 이 앞에 두 개는 역시 홀홀짝짝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짝수였기 때문에 여기도 짝수. 그 다음 이제 A4를 세 번째 항으로 생각을 했다라면은 역시 이 앞에는 홀홀 짝짝이었어야 되니까 이제 짝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3를 세 번째 걸로 봤을 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면은 이게 둘 다 짝수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이 홀수라는 사실에 모순이 지금 생기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무조건 이제 홀수여야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A2와 A3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자, 세 번째 게 홀수인 경우는 무엇이든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네 가지 경우를 이제 다 적용을 시켰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기가 짝짝인 경우죠. 그럼 또 여기 세 번째 게 짝수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가 다 같이 홀홀 아니면 이제 짝짝으로 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짝수인 경우만 이제 불가능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A2의 값을 지금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A2를 미지수로 설정한 상태에서 이 수열의 항들을 그 A2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경우 A2가 홀수라면 이 둘이 더했을 때 짝수일 거니까 2로 나눈 결과가 세 번째 항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둘 다 홀수니까 역시 더했을 때 짝수니까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네 번째 항이겠죠. 그래서 같은 논리를 이제 적용하시다 보면 여섯 번째 항이 16분의 11 A2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결과랑 34가 같아야 하므로 여기서 이제 A2가 일단 49인 게 하나 얻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A2가 49라고 했을 때 이 중간중간에 결과들이 다 홀수가 나와지는 것까지 이제 확인하시면서 이제 최종적인 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두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작업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2번 경우에서는 이제 A2가 19라고 얻어질 것이고, 그 다음 3번 경우에서는 이제 A2가 자연수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A2의 합은 이제 68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번입니다. 가조건을 보시면 G-0은 0. 지금 0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있고, 이는 0에서 미분 가능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0에서의 연속성과 좌우 미분을 이제 체크해 주시게 되면, 일단 0에서 연속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 모두 같아야 돼서 G0은 0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좌우 미분. 0에서의 좌미분 계수를 구할 때 그 이과분들은 뭐 합성함수 미분을 바로 이용하셔도 좋고, 문과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fx를 x축으로 지금 p만큼 평행 이동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차이가 없음을 이용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범위의 이 식을 미분하시게 되면 f-x-p가 되겠고, 0보다 큰 곳에서의 식은 f-x 플러스 p. 그래서 이제 좌우 미분계수 이제 비교하시게 되면 f-p는 f-p랑 같아야 되고, 이게 바로 g-0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두 값은 0으로 같다. 자, fx가 이제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용해서 2차 함수 f-x의 식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식을 적분해서 fx를 찾을 건데, 이제 f0은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적분상수까지 구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gx를 0부터 p까지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범위에 해당되는 gx식은 이 식이기 때문에 집어넣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구해놨던 fx에다가 x 플러스 p를 대입하고 p를 대입해서 뺀 다음에 이 식을 간단히 하시면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될 거고, 이것을 적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4분의 5p 4승이 나오고, 그 값이 20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양의 실수 p를 구해 주시면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p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마저 f5를 구해 주시게 되면 66이 답으로 나와지겠습니다. 21번입니다. 일단 함수 위에 있는 이 네 점 A, B, C, D의 좌표들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점의 좌표를 구해 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나와 있는 조건 AB 곱하기 CD는 85, 삼각형 CAD의 넓이는 35. 그래서 삼각형 CAD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 CD를 밑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을 높이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잠시 H라고 이름을 좀 붙여두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두 개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두 식 모두 똑같이 CD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게 곱해져서 지금 85와 70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서로 다른 두 녀석 AB와 AH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7대 14. 그래서 AH 대 BH는 14 대 3으로 볼 수 있고, 결국은 이 두 값이 지금 14 대 3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 넓이랑 관련됐던 이 두 개의 식 중에서 밑에 식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저희가 비율을 찾은 존재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14 대 3이니까 구체적으로 얘네들을 어떤 14m, 3m 그렇게 이제 더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m은 2분의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k는 8인 걸 알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이제 a는 2분의 3승을 했을 때 8이기 때문에 이제 a는 4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k의 값은 12. 22번입니다.
이 주어진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다는 소리일 건데 그걸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범위에 맞게 이제 절대값도 벗겨서 정리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건데 이때 이 각각의 식을 잘 보시면 둘 다 미분계수 구하는 식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좌극한만, 이건 우극한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식은 gx를 대상으로 x 이꼴 k에서의 좌미분과 우미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부호가 반대인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자, 지금 현재 gx는 어떤 4차 함수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 이동시켜 놓고 그걸 절대값을 이제 씌운 그래프인데 그래서 그 예를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언젠지를 파악해 보시면 자, 4차 함수 중에서 이제 이런 모양을 한번 여기서 y꼴 t를 잡고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모양이 이렇게 이제 잡히게 될 건데 일단은 이렇게 부호가 반대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우가 0인 경우죠. 좌우 미분이 똑같이 0이면은 어차피 이제 0은 부호 개념이 없으니까 뭐 마이너스를 붙였다 하더라도 같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미분했을 때 0인 점들, 이런 점들은 이제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뾰족해지는 점. 그래서 원래 여기서는 이제 좌우 미분계수가 똑같았을 건데 한 명이 꺾여지면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로 넘어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미분에서 0인 점이거나 아니면은 뾰족점, 이 절대값을 꺾는 과정에서 생기는 뾰족점, 그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T는 G-X가 0인 점과 GX가 뾰족해지는 점의 개수. 자, 가조건. 그 HT가 4에서의 우극한 값이 5다. 그럼 어쨌거나 뭐 4보다 조금 크면서 4에 한없이 가까운 곳을 t로 잡았을 때 어쨌거나 이런 점의 개수가 5개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4차 함수의 이제 개형들을 한번 다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 뒤에 세 가지 형태들은 전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미분에서 0인 게 많은 애가 2개고 나머지들은 1개. 그리고 어느 높이에서 t를 잡아서 절대값을 꺾는다 하더라도 뾰족점은 많이 나와봤자 2개. 그러면 합쳐도 4개, 3개, 3개이기 때문에 5개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 첫 번째 W 형태의 그래프만 이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W 형태의 그림에서도 이렇게 좌우 비대칭인 경우와 좌우 대칭인 경우를 또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자, 첫 번째 그림의 경우 지금 기본적으로 미분에서 0이 되는 순간들이 3개는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이제 t에 따라서 이제 뾰족점이 몇 개씩 추가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t가 이 극소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뾰족점이 추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ht는 총 3으로 남을 거고 그 다음 요 두 극소 사이쯤에 t가 있었다? 그러면 뾰족점이 2개가 추가될 거니까 ht는 총 5개. 그 다음 극대와 요 극소 사이에 있을 때는 뾰족점이 4개가 추가될 거니까 총 7개. 그 다음 이 극대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뾰족점이 계속 2개가 추가되니까 이제 ht는 5. 이런 식으로 높이대에 따라서 이제 HT가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럼 벌써 이 첫 번째 그림의 경우는 불연속인 순간, 개수의 변화가 와버리는 순간이 3번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만 불연속이다. 여기에 이제 모순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2번 형태 이제 좌우 대칭형, 요 W 형태만 이제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 이 그림의 경우 그 딱 2번뿐인 불연속은 이제 극소와 극대 높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조건. F2는 4이고 F-2는 양수이다. 지금 함수값이 4가 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 중에서 미분해서 양수가 되는 곳은 여기죠. 자, 이제 F4를 구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fx 4차 함수의 이제 식을 작성해 낼 건데, 평행이동 개념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좌우 대칭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 극대가 생기는 지점이 x 이꼴 0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극소가 생기는 지점, 여기를 각각 이제 풀마 p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잠시 좀 kx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래서 이제 kx의 식은 이 높이가 마이너스 60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극대 값이 이제 4다라는 걸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0을 대입했을 때 4다. 그래서 K0은 4다. 이걸 이용해서 P 값을 찾아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제곱은 8이다라고 이제 얻어지게 될 건데, 그럼 이제 KX의 식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8 전체 제곱 마이너스 60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점, 아까 2라고 정보가 나와 있었던 이 점에 이제 x좌표를 이제 찾고 싶은 거니까 이 kx가 4랑 같아지는 그 x 값을 찾아보면 이곳의 x좌표는 4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평행이동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2였던 애가 지금 4로 바뀐 거니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함수의 식이 이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f4를 구하겠다라는 건 여기서 6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랑 같겠습니다. 그래서 K6을 구해주시게 되면 이제 724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 이제 H4는 말 그대로 이제 4에서 이제 절대값을 꺾었을 때 이제 이런 점들의 개수니까 지금 여기서 꺾게 되면은 뾰족해지는 점이 지금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미분에서 0인 점이 세 개가 있고, 그래서 총 5개의 점이 이제 나와지게 되겠죠. 그래서 F4 플러스 H4의 값은 이제 729가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직선 y꼴n이 y축과 만나는 점이 an. 그 다음 그 같은 직선이 이제 로그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bn. 그래서 이 an, bn 좌표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식을 보시면 이제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도 등장을 하는데 이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 그 나머지 좌표들도 찾아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분자에 해당되는 선분 bn 플러스 1, 요 길이를 먼저 구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 사각형은 좌표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사다리꼴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꼴의 넓이 또한 구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언급한 이 극한을 한번 식으로 세워보시면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극한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뭐의 n승꼴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등비수열 극한 문제에 해당이 되겠고, 그럼 우린 빠르게 이 밑의 범위, a의 범위를 이제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a는 0보다는 크고 1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범위가 두 개만 나와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0과 1 사이인 경우 이 범위일 때는 A의 n승꼴의 극한은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0, 0, 0, 0. 그래서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라서 이제 좌변이 1로 이제 계산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변과 이제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A가 2분의 1이 나와집니다. 근데 이 2분의 1은 범위하고도 합당하죠. 자, 근데 이제 A가 1보다 큰 경우면은 얘네들이 이제 무한대로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이제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우리는 그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들만 비교해서 이제 빠르게 계산을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분모에서는 얘네 둘이 이제 밑의 절대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묶어서 처리해 볼 수 있겠고, 자, 분자 같은 경우도 유사한 느낌이겠죠? 얘네 둘이가 이제 A의 n승으로 묶어낼 수 있고, 그 다음 그거 전체의 제곱에다가 지금 루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루트 안의 제곱이니까 이제 절대값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A의 n승은 양수일 거니까 그대로 나갈 수 있겠고,
그 다음 지금은 a가 1보다 크다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a-1로 나갈 수 있겠고, 그래서 분자에서 이제 미치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은 결과적으로는 a-1 곱하기 an승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극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a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a-1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지금 우변에 있는 2a 플러스 2분의 3과 같아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값을 찾아주시게 되면 이제 4분의 7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범위에 합당한 값이니까 모든 a의 합은 4분의 9로 볼 수 있겠습니다. 29번입니다. n이 섞여 있어서 풀기 좀 애매한 부등식인데, 근데 밑에 보시면 정수 x의 개수를 지금 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x의 범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근의 공식까지 이용해서 부등식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의 범위를 찾았는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이 양옆의 값들이 대략 한 몇 점 얼마인지, 즉 정수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 루트 4n 제곱 플러스 n의 정수 부분은 2n입니다. 얘는 지금 2n의 제곱보다는 큰 값이고, 그 다음 2n 플러스 1의 제곱의 값보다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2n. 그래서 2n 점 얼마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x는 2n에서 2n 점 얼마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0 점 얼마 정도 될 거니까, 그거보다 큰 첫 번째 정수는 이제 0으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 땡땡땡 여기는 4n 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거보다 작은 이제 마지막 정수는 4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n 총 정수의 개수는 4n 플러스 1개라고 이제 얻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극한식에다가 an을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p의 값에 따라서 얘가 지금 수렴을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p가 0이거나 음수가 되게 되면은 무한대로 이제 발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상수 q에 수렴을 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p는 양수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부정형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유리화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게 되는데, 그 결과가 수렴을 하려면 분모 분자의 차수가 일치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분모는 1차급인데 지금 분자의 2차 형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p가 2가 되어서 이제 사라지고 나면은 이제는 최고차항 계수끼리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여기서 2n, 여기서 pn, 여기서 이제 그냥 n. 결국 좌변에 있는 이제 극한을 계산하시게 되면은 4분의 1이 나오면서 이제 q의 값이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100 곱하기 pq의 값은 이제 50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자, xn승꼴의 극한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를 나누어서 fx를 딱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 x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범위를 나누어서 이제 fx를 딱 찾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런 범위상에서 이제 gx는 식이 이렇게 나간다. 단 k는 자연수이다. 자, 이런 식으로 K에 1, 2, 3등을 넣어가면서 요 GX식의 형태, 또 이제 범위의 형태를 보시면 대충 뭐 규칙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범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바꿔보시게 되면, 이거는 결국 X가 마이너스 2초가 2 미만이란 소리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가 두 개가 되죠. 마이너스 4초가 마이너스 2이하 또는 2 이상 4 미만. 그런 식으로 이제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gx가 어떤 y꼴 t하고 만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교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어차피 나중에 y꼴 t는 0과 10 사이이기 때문에 뭐 교점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x축 위쪽에서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 위쪽에서만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범위에서의 이 gx를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는 그냥 fx를 그리면 된다. 그래서 절대값이 이제 1일 때는 이제 0. 그 다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에는 이제 마이너스 x. 그래서 여기 이제 흰 점 찍고 마이너스 x를 그리시면 되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x축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따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절대값 1보다 큰 곳에서는 이제 y 꼴 x인데 근데 이제 최종 범위 잘 신경 쓰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흰 점, 까만 점 이런 거 이제 그 범위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일단 요 정도로 이제 잡혀지겠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자, 이제 이 두 번째 범위에서 두 번째 식을 그릴 때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잘 패턴을 이해하시면은 그 뒤로는 이제 유사하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 요 부분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x는 f 3분 x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구했던 여기 fx에다가 다 3분 x를 대입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0 마이너스 3분 x 그냥 3분 x겠죠? 근데 중요한 건 범위에 있는 x에다가도 다 요렇게 이제 3분 x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다가 3을 또 곱해야 됩니다. 그럼 0에다가 3을 곱한 건 어차피 0일 거고 얘네 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로 바뀌겠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은 지금 밑으로 내려갔을 때 5 곱하기 f 5분 x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어차피 풀마 5분 x인데 그 앞에 5가 곱해지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건 7이든 9든 11이든 계속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상 식은 0이랑 마이너스 x랑 그냥 x인데 이 범위가 이제 바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3분 x가 들어가면서 x가 풀마 3을 기준으로 이제 풀마 3 사이일 때랑 풀마 3 바깥쪽일 때 그때 이제 이렇게 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5고 7이고 9일 때는 이 3이라는 숫자가 그냥 5, 7, 9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라는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예 이렇게 이제 가상의 y는 마이너스 x, y는 x가 딱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 범위만큼만 그림들을 나타내는 거죠. x가 풀마 3일 때는 이제 0이다. 그래서 풀마 3일 때는 이렇게 0에 찍힐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풀마 3 사이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x 얘를 따라가면 되는데 어차피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x를 따라갔을 때 안 보일 거니까 여기만 신경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풀마 3 사이인데 요 범위도 지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여기서만 이렇게 마이너스 x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범위. 바깥 범위에서는 이제 y꼴 x를 그리시면 되는데 역시 이쪽은 y꼴 x를 따라가게 되면 x축 밑으로 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보다는 크면서 어쨌거나 또 4보다는 작아야 된다. 3보다는 크면서 어쨌거나 4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제 밑으로 가면서는 식을 따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이제 그 패턴을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만 이제 이게 다 풀마 5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풀마 5일 때 똑같이 0에 찍힐 거고, 그 다음에 풀마 5 4일 때, 이제 4일 때는 y꼴 마이너스 x인데 이제 요쪽만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자, 마찬가지. 이제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곳에서는 이제 y 꼴 x.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이제 아까 이 가상의 y 꼴 x랑 이제 y 꼴 마이너스 x를 제거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즉 계속 이 오른쪽에서는 흰 점에서 흰 점으로 이렇게 y 꼴 x를 따라가는 거고 계속 이쪽은 이제 y 꼴 마이너스 x를 따라가는데 흰 점에서 까만 점까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적인 GX 그래프인데 여기서 이제 내가 Y꼴 T를 그렸을 때 지금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 거, 즉 교점이 생기지 않는 높이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자, 1일 때 지금 안 생기는 거 보이시고, 그 다음, 여기 2일 때는 이쪽이 까만 점이기 때문에 교점이 생기죠.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은 또 3일 때 지금 교점이 안 생기고, 또 쭉 가다가 4일 때 또 까만 점 있고, 쭉 가다가 5일 때 지금 교점 안 생기는 거 보이고. 그래서, 아, 교점이 생기지 않는 t의 값은 홀수 드릴 때 지금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0과 10 사이면서 지금 gx 그래프하고 만나지 않게 되는 y 꼴 t. 그 t의 값은 이제 13579가 되겠고, 그래서 이 t의 값들을 다 더하시게 되면 이제 25라고 답이 나와지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 다른 종류의 빵이 5개가 있는데 지금 각 접시에는 1개 이상의 빵을 담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개씩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딘가에는 빵이 2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제 원순열 이제 컨셉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하나를 먼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특정 하나를 빵이 2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빵 중에서 일단 2개의 빵을 골라내고 그 2개를 일단 먼저 이 빈 접시에다가 배치를 시킬 건데 그 경우의 수는 1가지. 자, 그럼 이제 나머지 3개의 빵은 이제 순서를 생각하면서 이제 배분해주면 되겠으니까. 그래서 3팩. 자,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어떤 접시에는 빵이 2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 근데 그 빵이 다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1번 빵, 2번 빵, 그 다음에 이제 3번 빵, 4번 빵, 5번 빵 이런 식으로 요렇게 지금 접시에 빵들이 담겨져 있다. 이제 여기다가 같은 종류의 사탕을 이제 5개를 더 올릴 건데 근데 각각의 접시에는 빵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가 3개를 넘어갈 수 없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접시는 담겨져 있는 빵과 빵의 개수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접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접시들을 지금부터 각각 잠시 A, B, C, D 접시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똑같은 사탕이기 때문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A 접시에 들어가는 이제 사탕의 개수, B 접시, C 접시, D 접시 여기에 들어가는 사탕의 개수를 각각 스몰 a, b, c, d라고 하면은 일단 합쳐서 사탕은 5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A 접시 같은 경우는 이미 빵이 2개이기 때문에 사탕은 최대 1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 A는 1 이하, 나머지 B, C, D는 2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범위가 지금처럼 몇 이하가 아니고 몇 이상인 경우면은 그거는 이제 치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복 조합으로 끌고 가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A가 1 이하인 것 정도는 뭐 A가 1, 0 상황을 나눈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데 지금 B, C, D가 2 이하인 거는 조금 이제 상황을 나눌 때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A, B, C, D는 전부 다 2를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전원 다. 그래서 이거를 상자에 일단 다들 2개씩의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결국 총 합은 5개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3개를 덜어낸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개를 덜어낼 것이고 여기서 몇 개를 덜어낼 것이고 몇 개를 덜어낼 것이고 그래서 나는 3개를 덜어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 2 이하라는 지금 제한을 걸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 기출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죠. 덜어내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A만 지금 1 이하라는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A는 무조건 하나를 빼고 이제 시작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는 혼자 지금 1 이상이다라는 설정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상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치환을 하죠. 뭐 A2-를 A--1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어진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A2-는 이제 0 이상이 됐으니까 이제 중복 조합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중복 조합을 생각하면 이제 4H가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애초에 A-는 1 이상이기도 하지만 2 이하였기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A2-는 0 이상 1 이하인 상태인 거고, 그러면 합쳐서 2를 맞출 때 얘가 2인 경우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A2-가 2로 잡히는 경우, 즉 2000, 그 한 가지 경우는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제 등장했던 경우의 수들을 다 곱해주시면 540이 나오겠습니다. 29번입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6개의 숫자를 선택을 하겠다. 근데 1, 2, 3을 각각 한 개 이상씩은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6개의 숫자의 합은 4의 배수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이 기본적으로 하나씩 뽑혔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합이 6입니다. 근데 나머지 3개까지 마저 보탰을 때 4의 배수가 나오려면은 지금 이 3개의 합은 2나 6이나 10이나 14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줘야 될 건데, 근데 여기 나오는 숫자들도 어차피 뭐 1, 2, 3 중에서 중복이 되면서 나올 거기 때문에 2가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 이상도 될 수가 없겠죠. 제일 큰 3만 나와도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의 합이 무조건 6이 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조합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이제 1, 2, 3이 한 번씩 더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 2, 3이 다 두 개씩 나온 경우, 그 다음 여기서 2, 2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 3은 한 개씩, 2는 4개 나온 케이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경우만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이 6개의 숫자를 이제 일렬로 나열까지 해야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90까지, 밑에 거는 30까지.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120까지. 30번입니다. 자, 일단 가족권은 보시면은 뭐 임의의 두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는이 있는 증가함수, 딱 중복조합 컨셉인 거 이제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나를 보시면 F는 1이면 안 된다. 약간 좀 부정의 느낌이 있고, 그다음 F4랑 F5는 곱했을 때 20보다 작아야 된다.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곱했을 때 20보다 작은 경우들은 많이 나오겠지만, 근데 20 이상인 경우는 사실 몇 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반대로 여사건 쪽으로 생각했을 때 더 유리한 형태이기 때문에 둘 다 여사건에 조금 약간 관련이 있는 조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접속사가 또는이 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합의 법칙, 덧셈 정리 느낌을 이용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E가 1인 경우,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이 경우를 이제 빼는 식으로. 자, 1번 FE가 1인 경우. 자, 2가 1을 선택을 한 경우라면은 이게 는이 있는 증가함수였기 때문에 1은 무조건 1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나머지 3, 4, 5는 이제 1, 2, 3, 4, 5 중에서 이제 중복조합으로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5가지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F4랑 F5를 곱했을 때 20 이상인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4 곱하기 5, 그 다음 5 곱하기 5. 이게 는이 있는 증가함수면서 곱했을 때 20 이상인 거는 그렇게 두 가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라면은 이제 1, 2, 3은 1, 2, 3, 4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라면은 이제 1, 2, 3이 1, 2, 3, 4, 5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각각 4H3과 5H3이라서 이제 더해주시면 55개가 나와지겠습니다. 자, 3번 경우는 방금 2번 경우에서 FE가 1인 것까지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은 여전히 1밖에 찍을 수 없고, 그 다음 3은 여기서는 1, 2, 3, 4, 그 다음 여기서는 1, 2, 3, 4, 5. 그래서 4가지, 5가지, 합쳐서 총 9가지. 자, 따라서 이제 나의 부정이었죠. 1번 더하기 2번에서 이제 3번을 뺀 결과 81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에서 이제 이 나의 부정을 제거해 주시면 이제 답일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중복조합 OHO가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여사건에 해당되는 81가지. 그래서 답이 45개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